생명을 뽐내던 바벨탑은 탐진치의 극치로 허물어져 지구별을 향해 어느 고결한 여자에게서 신인 탄생하다. 비비린내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와 허울뿐인 공산주의의 첨예한 대립이나 전쟁, 고아, 자신 가문의 소장농이었던 집안에서의 처절한 어수살이, 슥슥 면도칼로 베는 듯한 추위, 진피층 속살까지 숯검댕이 등짝으로 태워버린 땡볕 아래의 고된 노동, 호떡 하나로 연명해가는 끊어질 듯 가녀린 거미줄 목숨, 기름기 하나 없는 맑은 피 뽑으며 거지 삶의 생존 투쟁 속에서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지구 지옥의 심연 속으로 꺼져가는 절망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쓰러진 몸을 다시 부둥켜 세운다. 수백 번 짜집기한 단벌 교복 속에 수백 마리의 생명들과 동거하는 삶, 교복 솔기 사이로 바글거리는 이들의 서식지, 옷 한 벌만 더 있어도 솥단지 물 펄펄 끓여 깨끗이 입어봤으면, 신문지 방어복 살갗에 두르고 찌든 때로 다림질된 옷을 걸치고 살아도 손에 책을 놓아본 적이 없다. 인간 정글 속 돈에 굶주린 하이에나 사기꾼들에게 찢겨버린 만신창이 가슴, 탐욕의 개거품으로 범벅된 저 목구멍들 속에서도 다시 손톱에 나를 세워 견디어 나온 세월이여, 허공에 내팽개진 영혼들 말씀의 불로 얼음덩이 가슴을 녹여낸다. 두려움의 지뢰밭을 헤매던 자들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성공시킨다. 선홍빛 맑은 피를 뿌리고 가난한 뼈를 갈아 넣어 곱게 깔아놓은 축복의 생명길, 꽃잎 눈물로 몸둘바를 모르며 초대받은 영혼들 걸어간다. 영원할 것 같기만 하던 사골국 진국의 여행을 끝내고 귀향하는 영혼의 본향 백궁, 태고적부터 써내려간 윤회의 이야기 보따리 가슴마다 들려줄 날이 눈앞에 펼쳐진다. 고통이란 이름표를 떼고 추억이란 이름표로 고쳐 쓴다. 날개를 활짝 펴라. 백궁을 향해 금이 환영하는 천만의 영혼들이여, 신의 권능에 기대어 신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영원히 영원히.
운전수가 들어가서 누워있고 나는 심부름을 하잖아. 그러면 스파나, 몽키 스파나, 이부 스파나, 삼부. 갑자기 이부고리, 그러면 이부고리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학지, 삼부고리. 아니 그냥 전부 일본 말이야. 그런데 그걸 빨리 안 주면은 그런 건 내가 던져준 걸 가지고 머리를 때리는 거야. 그걸 집어 던지면 이렇게 등을 받쳐줘야 되니까 등을 들고 밖에서 스파나를 탁 던져주는데 그게 내 머리로 날라와요. 이 새끼야 이게 무슨 이치부냐 말이야. 이게 무슨 삼부냐 용부냐 집어 던지면 머리 맞아. 피가 철철 나요. 그래도 이만 먹게 돼 있는 거야. 남자가 먹으면 안 돼. 먹을 자격이 있어 없어? 하물며 생일날 저것만은 미역국도 못 먹는데 아들이 그거 먹어야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미역국 가져오면 안 돼? 많이 먹었는데 요거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야. 그 미군 부대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 그 담배꽁초를 주워낸 거야. 그래서 밥을 먹다 보면 담배꽁초가 안에 많이 들어있어. 담배꽁초를 주워내는데도 그 죽을 끓일 때 담배꽁초를 주워내는데도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담배꽁초가 들어가니까 죽을 먹을 때 보면 입이 싸해. 니코틴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많이 끓인 거야 오랫동안. 그러니까 소독은 됐지. 근데 미군들이 막 이쑤시개도 나오고 막 다 있어 거기에. 그래 그걸 우리가 많이 먹어서 서울에 왔어 내가. 그래 이걸 꿀꿀이 죽인데 그 다음 많이 먹는 건 주먹밥 알죠? 주먹밥. 아무리 내가 밥을 굶는 날이 한 달에 일주일에 밥 먹는 건 한두 번이야. 그러면 그 외에는 맨날 공부하고 일하고 막 이거 막 하고 다녀.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영양이 부족이야. 그러니까 그 영양 부족일 때는 바로 항상 희망이 있어요. 왜냐 언젠가 내가 밥을 제대로 먹을 때가 올 거야. 이게 희망이 있어. 야 언제나 나도 좀 저런 애들처럼 깨끗한 교복을 입고 학교 갈 수 있을 거야. 교복이 하면 아무나 눈물이 나요. 없는데 누가 아무도 안 도와줘. 성당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아무도 그 사람하고 내가 둘이가 한편 줄 아는 모양이야. 내가 그 사람 아들이 되는 줄 아는 모양이야. 그 아저씨 아들이고 아버지를 업고 가다가 뭐 떨어뜨린 줄 아는 거야. 나는 학교 가다가 그 사람을 못 깨게 그 버스 타러 갔다가 그거 가서 병원에 데려가려고. 그 병원에 데려가려니까 시체가 되니까 세상에 발가락이 몇 개가 떨어져 버려. 발가락이 양말을 신었는데 깨가지고 어머니가 트럭에 갑바 속에 숨어 있었잖아. 근데 내가 울려고 하니까 입을 털어막았어. 북한군하고 막 운전사하고 옥신옥신 했었는데 뭘 실었어요? 샀는데 뭐 한번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뭐 이러는 소리가 우리 어머니 귀에 들리니까 불안해 안 불안해? 애가 조금만 울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야. 그건 거짓말한 거야. 그냥 그대로 사살이야. 그런데 내 입을 털어막았는데 한참을 막았는데 인민군이 가고 나서 떼보니까 내가 멀쩡히 살아있더래요. 세계 정치인들이 1년에 5억 명을 굶어 죽게 하고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어. 맞아.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애 눈을 쳐다봐봐. 그 눈동자가 얼마나 아름다워. 진주 같아. 그런데 걔는 하루에 피죽도 하나 잘 못 먹고 죽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국가라는 장벽을 딱 쳐놓고 걔들은 굶어 죽는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죽어도 싸다 이러고 있어. 알겠죠? 그리고 머릿속에는 불평불만이 가득해. 우리가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때 하루 한 끼도 못 먹었어 제대로. 그래가지고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자빠졌어. 어디 가다가 자빠져? 학교 가다가 길에서 팍 넘어져. 그럼 또 좀 이따가 일어나. 그럼 뭐 마음은 일어나면 어디로 가냐? 학교로 가는 거야. 그 머릿속에 뭐가 박혀있어? 오직 이거를 어기지 않거든. 신인은 신인답게 환란을 이겨나가야 돼. 그래 안 그래? 또 자다가 또 적십자병원에 가서 등록금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한 10번 불려나와. 불려나오니까 또 할 수 없이 적십자병원에 가서 피 빼. 적십자병원은 2번 연달아 뺐으니까 안 빼준대. 청량리 위생병원 가서 또 피를 뽑아. 그러니까 여기 딱지가 있으면 안 뽑아줘. 그 딱지를 떼내가지고 문질러. 그럼 딱지가 안 보여. 그러면 간호원 눈을 속여.
거기다 밀가루를 발라야 돼. 그는 바늘 자국이 없어져요. 그럼 피를 뽑았는데 연달아 3일째 뽑았어.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살을 뽑으니까 쓰러져. 청량리 위생병은 잔디밭에 쓰러져서 몇 시간을 들어누워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땡그랑땡 정신을 차리니까 내가 잔디밭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 내 옆에 손에 간호원이 준 에비오제, 그 뭐야 비콤인가 뭐 영양제, 그게 딱 잡혀있어. 그 가서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내 발걸음 어디로 가요? 학교로 가요. 공부해야 돼. 아시겠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어기지 않느라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래 지구인들이 나를 그렇게 환대해 줬을까? 예수를 그렇게 환대해 줬을까?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서 예수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죄를 골고다 동산에서 씻었어. 기독교로 말하면 그렇죠? 그렇게 씻는데 12제자는 온데간데가 있어 없어? 다 달아나는데 돌멩이 맞아 죽어야 될 장녀 살려준 그 장녀만 와서 울고 있어. 예수는 죽을 때 덜 억울했지. 왜? 여자 한 사람이라도 얻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 여자가 와서 울고 있는 거야. 그 12제자는 어디 갔노? 내가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백궁이고 뭐고 간에 다 도망간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유혹하는 자가 내 밑에 있던 자가 나가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어. 거기에 현혹되고 방송국에서 나를 음해하는 거. 내가 고안을 할 때 호적에 여자가 5명이 올라갔어. 그래가 입양을 시켰어. 그걸 가지고 나한테 음해를 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애를 좋아해. 어린애들 입양시키면서 그 여자가 난 애를 입양시키니까 그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입양을 시켜. 그런 걸 가지고 음해하는 자들이 있어. 그러나 나하고 40년 여기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그 자는 내가 언제나 혼자 살았던 거 알아. 근데 우리 집에 지지자들이 애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 안 많았어? 지금도 하늘궁에 애 데리고 와 안 와? 그게 내 애기라는 거야. 그게 내 마누라라는 거야. 그 여자가 죽을 끓여서 밥을 반찬을 가져오면 그게 우리 마누라가 반찬 가져온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요? 이런 오해와 박해 속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얻었는데 누굴 얻어요? 장녀 막달라는 마리아가 울고 있었어. 로마 병사가 죽여도 두렵지 않아. 그래 안 그래? 12제자는 로마 병사가 죽일까 봐서 다 달아났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구하러 와서 여러분들 밥도 주지 않지, 죽도 주지 않지, 내 혼자서 굶어 죽어가면서 공부하면서 정직하게 청소년을 보내는데 내가 왜 짝사랑을 좋아합니까? 연애 한 번을 못 해봤어. 그때 얼마나 내 친구들이 야간학교 다니들이 연애를 많이 했는지 알아요? 나는 연애 한 번 못 해봤어. 이쁜 여자만 보면 전부 다른 애하고 돌아다녀. 우리 학교에 남녀공학이었거든. 나는 연애 한 번 못한 이유가 옷이 거지 같아. 짜집기야. 전부 꼬맨 옷이야.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좋아 안 하지? 그러니까 항상 짝사랑 노래만 좋아하는 거야. 등장하지 않는다. 불로유라는 말은 인류 최고의 과학자 허경영에 의해 창작된 말이다. 우선 불로라는 말은 늙지 않는다 혹은 썩지 않는다는 뜻의 말이다. 2023년 10월은 허경영이 불로유를 먹으라고 선언한 지 1주년이 되는 달이다. 그간 허경영 지지자들은 우유 사재기와 불로유 실험에 심혈을 기울였다. 필자도 이에 따라 불로유 100박스 1200개를 사무실에 사놓았다.
처음 사무실에 서울우유 한 트럭을 싣고 와서 쟁여놓자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군거렸다. 정신병원에 가봐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비아냥대었다. 이에 불로유 선언 1주년을 맞아 나의 불로유 체험담을 정리하여 본다. 그간 나는 허경영의 불로유를 주변에 많이 퍼뜨렸다. 먼저 췌장암 사기 환자를 살려놓았고 하지정맥류로 고통받는 여러 사람들을 정상으로 돌려놓았다. 또 각종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질병도 치유시켰다. 개인적으로는 나의 지병 18가지를 고치거나 상태를 좋게 만들었다. 사실 2022년 나의 건강검진표에 나타난 결과표는 종합병원 수준이었다. 노동량이 많은 탓도 있겠지만 잘못된 식생활 습관도 문제였다. 음식을 급하게 먹는다든지 혹은 폭식을 하는 습관이다. 무엇보다 수면 부족은 더 큰 일이었던 것 같다. 나의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이다. 평균 수면 시간이 부족하니 늘 머리가 개운치 않았다. 개인 욕심이겠지만 나는 잠으로 시간을 좀 쓰고 나면 왠지 미안한 생각이 든다. 인생을 낭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다. 기업가 김우중 선생이 말한 대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이 이해가 간다. 종합병원 수준인 내 건강상태표를 다시 점검해본다. 2022년 3월 25일 한국건강관리협회 마산메디칼센터에서 나온 검진 결과서에 의하면 내 몸의 문제점은 너무 많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니 모두 18가지나 된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내 몸의 상태가 허경영의 불로유를 먹기 전과 먹은 후를 비교해보기 위해서다. 결론부터 말하면 허경영의 불로유를 먹고 난 뒤부터 내 건강에는 획기적 변화가 있었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약이 아니고 단지 하나의 식품이다. 그런데도 불로유를 먹기 전과 먹은 후의 결과에는 완전한 차등이 있다. 불로유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작용했길래 내 몸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불로유가 암흑에너지를 발산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 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 만약에 허경영의 불로유가 썩지 않는다면 그 우유는 불로식품이 맞을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양리 효과도 엄청날 것이다. 지금부터 나는 내가 허경영의 불로유를 먹어본 것을 임상적으로 말해보고자 한다. 내가 불로유를 1년 복용해본 바로는 허경영의 불로유에는 우유 이상의 특별한 양리작용이 있고 특수한 비밀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백문불여일언이라고나 할까? 100번 듣는 것보다 실제 한번 경험해보는 것이 낫다. 이제 허경영의 불로유가 종합병원 수준인 내 몸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자. 무려 18가지의 변화가 있었다. 1. 역류성 식도염. 식도염은 괴로운 질병이다. 먹은 것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탈이 난다. 밥 먹고 물을 조금만 잘 못 마셔도 트림이 나오고 신물이 올라온다. 불로유를 먹자마자 이 현상이 없어졌다. 놀라운 일이다. 2. 위염과 위통. 의사 선생님이 내시경으로 보여주는 내 위장의 모습은 홍반점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또 위염에는 늘 위통이 따른다. 새벽의 위통은 고통스럽다. 불로유를 먹은 후부터 즉각 이 증상이 없어졌다. 3. 전립선비대증. 전립선비대증은 50대 후반부터의 남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다. 소변이 마렵기 시작하면 즉시 소변을 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줌을 참기 어렵다. 허경영의 불로유 덕으로 많이 완화되었다. 4. 고혈압. 나는 평소에 머리가 띵하거나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메디칼센터에서 검사한 결과 고혈압이었다. 허경영의 불로유를 복용하고 난 뒤부터 그런 홍조 현상이 없어지고 머리가 가볍다. 5. 당뇨. 나는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아왔다. 식전 혈당 수치가 200 근처였는데 요즘에는 110 근처까지 떨어졌다. 꾸준한 식이요법과 허경영의 불로유 덕분이다. 이제는 당뇨약을 끊었다. 그런데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 6. 치질. 항문 안으로 나는 치질을 암치질이라 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암치질을 알아왔다. 대변을 보고 나면 늘 대변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그런데 허경영의 불로유를 먹기 시작하자 피가 멎었다. 참 희한한 일이다. 7. 무좀. 나는 무좀으로 무더니도 고생했다. 발냄새도 심했다.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이 쓰는 약까지 먹고 바르고 해봤으나 그때뿐이었다. 그런데 허경영의 불로유를 먹고 바르고 난 뒤부터 80% 정도 치유되었다. 8. 피부 습진. 나는 해마다 봄과 가을만 되면 손발 껍질이 흉하게 벗겨지는 습진 때문에 고통을 당해왔다. 남 앞에 손발을 내놓지 못할 정도였다. 그런데 허경영의 불로유 복용한 이후 100% 나아버렸다. 9. 비누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를 앓는 사람은 덜어보았다. 그런데 나처럼 비누 알레르기를 앓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나는 목욕탕에서 늘 비누 없는 목욕을 해왔다. 그런데 불로유 복용 후 100% 나아버렸다. 10. 수족냉증.
수족냉증이란 손발의 시림을 말한다. 손발의 말초에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는 수족냉증 때문에 겨울을 좋아하지 않았다. 불로유를 복용한 후부터 전반적으로 몸이 따뜻해졌다. 11. 쥐내림. 언제부터인가 나는 기지개를 펴거나 다리 쪽에 힘을 줄 때 허벅지나 장단지에서 쥐내림 현상이 자주 일어났다. 한동안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서 애를 먹었는데 불로유를 먹고 나서부터 이 현상이 없어졌다. 12. 졸음과 만성피로. 나의 수면 시간은 평균 산후지 5시간이다. 만성피로 때문에 운전하기가 겁이 날 정도로 꾸벅꾸벅 졸기 일수다. 그런데 불로유를 먹은 지 1년이 지난 지금은 졸음과 만성피로가 현저히 줄었다. 13. 좌골신경통. 좌골신경통이란 허리와 엉치 주변으로부터 다리까지 뻗어있는 좌골신경을 쿡쿡 쑤시거나 찌르는 증상을 말한다.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통증이 심했는데 불로유로 인해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14. 얼굴주름살. 허경영의 불로유가 내 몸에서 여러가지 양리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보고 나는 묘한 심리가 발동했다. 에라, 얼굴에도 한번 발라보자는 것이었다. 역시 피부가 뽀송뽀송해지고 주름살이 많이 펴졌다. 15. 경동맥경화증. 병원 검사 결과 오른쪽 목덜미 동맥혈관에 1.6mm의 경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늘 목덜미가 뻐근하고 목고개를 돌리기가 힘들었다. 허경영 불로유를 먹은 뒤부터 목놀림이 좋아졌다. 16. 대장용종. 나는 메디칼 병원에서 2022년 3월 25일 수면내시경으로 용종을 제거했다. 큰 것만 제거했으므로 잔잔한 것은 내년에 다시 확인될 것이다. 이제 불로유를 먹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 기대된다. 17. 신낭종 콩팥. 콩팥은 우리 몸에서 피를 걸러주는 중요한 장기이다. 검사 결과 나의 경우 오른쪽 심장에 11.8mm의 낭종이 발견되었다. 당장의 통증은 없는데 허경영의 불로유 복용 이후의 결과가 궁금하다. 18. 담낭종 쓸개. 초음파로 진단한 결과 나의 오른쪽 담낭에서 3.2mm의 낭종이 발견되었다. 12개월 후 추적 검사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다. 허경영의 불로유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 몸은 종합병원이었다. 허경영의 불로유를 복용하고 나서부터 18가지 병 중 15가지가 효과를 보고 있다. 나머지 3개는 다음번 종합검진을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신기한 일이다. 나는 특별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없다. 그런다고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것도 아니다. 건강보조식품도 사는 것은 잘 사지만 먹는 것은 영 게으르다. 1년 동안 꾸준히 먹은 것은 허경영의 불로유뿐이다. 그러므로 내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허경영의 불로유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내 몸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내 몸에서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확실하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과학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과학의 세계다. 나는 그 초과학의 세계를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기적이라 말해야 옳지 않을까? 21세기 과학시대의 초과학의 세계를 나는 목도하고 있다. 만약에 허경영의 불로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이라면 KBS, MBC 등의 고발 프로에서 혹세무민 한다고 이미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신문 방송들이 모두 조용하다. 허경영의 불로유가 문제가 없다는 증거다. 그간 내가 1년 동안 불로유를 먹으면서 경험해본 바로는 불로유가 절대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1년짜리 불로유를 먹고 있는데 앞으로 2년, 5년, 10년 된 불로유를 먹는다면 어떤 효능이 나타날지 궁금하다. 생각건대 불로유의 약효는 오래된 것일수록 좋을 것이다. 오래된 것일수록 몸 안의 병소를 체계적으로 치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불로유 체험기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나의 불로유를 먹고 췌장암 사기로 죽음 직전에서 살아난 내 친구 얘기나 내 아내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효과를 본 하지정맥류 얘기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의 불로유 경험들도 참고가 될 것이다. 머리 좋은 독자들이여, 허경영을 부정하는 안티들이여, 허경영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여,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식품도 허경영의 불로유만큼 국민 건강을 챙겨주는 식품은 없을 것이다. 나는 우유가 체질적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라 우유를 못 먹는다고 말하지 말라. 불로유는 일반 우유와 다르다. 우유에 저항성이 있는 사람도 불로유는 걱정 없다. 불로유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식품이기 때문이다. 불로유는 인류 건강의 필수식품이다. 앞으로 다가올 방사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마다 불로유를 의존하는 것이며 가정마다 불로유를 비치해 놓는 것이다.
불로유는 방사능의 특효약이기 때문이다. 불로유는 2023년 봄 한국의 식약처가 인정한 여러 곳의 검사시험 성적서에서 안정성이 검증되었다. 또 이번 9월 건국대학교에서 나온 불로유에 대한 실험 보고서에는 불로유의 장기 보관 가능성이 검증되었다. 이번 건국대학교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한 여러 시료 중에는 7개월이 넘은 우유 샘플도 있었다. 그런데도 식중독균이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없었고 영양소 파괴도 없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이번 건국대학교의 불로유 실험은 권위 있는 교수들과 박사들이 참여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제 불로유는 미국, 일본 등의 대학에서 나오는 논문들과 함께 세계화될 것이다. 천천세 불로유, 만만세 허경영. 불로유에 대한 승리의 함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제 불로유, 불로수, 불로빵, 불로햄, 불로소세지 등의 이름이 붙은 불로 시리즈는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다. 허경영과 하늘공의 주가는 폭등하고 허경영의 국민배당금 150만원과 부채 탕감용 1억원 지급은 현실화될 것이다. 이제는 국가의 도움 없이도 허경영 개인의 불로 시리즈 로열티 대금으로 국민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다. 가자 허경영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2023년 10월 5일 북향 99배 헛고 등장하지 않는다. 불로유라는 말은 인류 최고의 과학자 허경영에 의해 창작된 말이다. 우선 불로라는 말은 늙지 않는다 혹은 썩지 않는다는 뜻의 말이다. 2023년 10월은 허경영이 불로유를 먹으라고 선언한 지 1주년이 되는 달이다. 그간 허경영 지지자들은 우유 사재기와 불로유 실험의 심혈을 기울였다. 필자도 이에 따라 불로유 100박스 1200개를 사무실에 사놓았다. 처음 사무실에 서울우유 한 트럭을 싣고 와서 쟁여놓자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군거렸다. 정신병원에 가봐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비아냥대었다. 이에 불로유 선언 1주년을 맞아 나의 불로유 체험담을 정리하여 본다. 그간 나는 허경영의 불로유를 주변에 많이 퍼뜨렸다. 먼저 췌장암 사기 환자를 살려놓았고 하지정맥류로 고통받는 여러 사람들을 정상으로 돌려놓았다. 또 각종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질병도 치유시켰다. 개인적으로는 나의 지병 18가지를 고치거나 상태를 좋게 만들었다. 사실 2022년 나의 건강검진표에 나타난 결과표는 종합병원 수준이었다. 노동량이 많은 탓도 있겠지만 잘못된 식생활 습관도 문제였다. 음식을 급하게 먹는다든지 혹은 폭식을 하는 습관이다. 무엇보다 수면 부족은 더 큰 일이었던 것 같다. 나의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이다. 평균 수면 시간이 부족하니 늘 머리가 개운치 않았다. 개인 욕심이겠지만 나는 잠으로 시간을 좀 쓰고 나면 왠지 미안한 생각이 든다. 인생을 낭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다. 기업가 김우중 선생이 말한 대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이 이해가 간다. 종합병원 수준인 내 건강상태표를 다시 점검해본다. 2022년 3월 25일 한국건강관리협회 마산메디칼 센터에서 나온 검진 결과서에 의하면 내 몸의 문제점은 너무 많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니 모두 18가지나 된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내 몸의 상태가 허경영의 불로유를 먹기 전과 먹은 후를 비교해보기 위해서다. 결론부터 말하면 허경영의 불로유를 먹고 난 뒤부터 내 건강에는 획기적 변화가 있었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약이 아니고 단지 하나의 식품이다. 그런데도 불로유를 먹기 전과 먹은 후의 결과에는 완전한 차등이 있다. 불로유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작용했길래 내 몸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불로유가 암흑에너지를 발산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 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 만약에 허경영의 불로유가 썩지 않는다면 그 우유는 불로식품이 맞을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양미효과도 엄청날 것이다. 지금부터 나는 내가 허경영의 불로유를 먹어본 것을 임상적으로 말해보고자 한다. 내가 불로유를 1년 복용해본 바로는 허경영의 불로유에는 우유 이상의 특별한 양미작용이 있고 특수한 비밀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백문불여일언이라고나 할까? 100번 듣는 것보다 실제 한번 경험해보는 것이 낫다. 이제 허경영의 불로유가 종합병원 수준인 내 몸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자. 무려 18가지의 변화가 있었다. 1. 역류성 식도염. 식도염은 괴로운 질병이다. 먹은 것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탈이 난다. 밥 먹고 물을 조금만 잘 못 마셔도 트림이 나오고 신물이 올라온다. 불로유를 먹자마자 이 현상이 없어졌다. 놀라운 일이다. 2. 위염과 위통. 의사 선생님이 내시경으로 보여주는 내 위장의 모습은 홍반점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또 위염에는 늘 위통이 따른다. 새벽의 위통은 고통스럽다. 불로유를 먹은 후부터 즉각 이 증상이 없어졌다.
3. 전립선비대증. 전립선비대증은 50대 후반부터의 남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다. 소변이 마렵기 시작하면 즉시 소변을 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줌을 참기 어렵다. 허경영의 불로유 덕으로 많이 완화되었다. 4. 고혈압. 나는 평소에 머리가 띵하거나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메디칼 센터에서 검사한 결과 고혈압이었다. 허경영의 불로유를 복용하고 난 뒤부터 그런 홍조 현상이 없어지고 머리가 가볍다. 5. 당뇨. 나는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아왔다. 식전 혈당 수치가 200 근처였는데 요즘에는 110 근처까지 떨어졌다. 꾸준한 식이요법과 허경영의 불로유 덕분이다. 이제는 당뇨약을 끊었다. 그런데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 6. 치질. 항문 안으로 나는 치질을 암치질이라 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암치질을 알아왔다. 대변을 보고 나면 늘 대변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그런데 허경영의 불로유를 먹기 시작하자 피가 멎었다. 참 희한한 일이다. 7. 무좀. 나는 무좀으로 무더니도 고생했다. 발냄새도 심했다.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이 쓰는 약까지 먹고 바르고 해봤으나 그때뿐이었다. 그런데 허경영의 불로유를 먹고 바르고 난 뒤부터 80% 정도 치유되었다. 8. 피부습진. 나는 해마다 봄과 가을만 되면 손발 껍질이 흉하게 벗겨지는 습진 때문에 고통을 당해왔다. 남 앞에 손발을 내놓지 못할 정도였다. 그런데 허경영의 불로유 복용한 이후 100% 나아버렸다. 9. 비누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를 앓는 사람은 덜어보았다. 그런데 나처럼 비누 알레르기를 앓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나는 목욕탕에서 늘 비누 없는 목욕을 해왔다. 그런데 불로유 복용 후 100% 나아버렸다. 10. 수족냉증. 수족냉증이란 손발의 시림을 말한다. 손발의 말초에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는 수족냉증 때문에 겨울을 좋아하지 않았다. 불로유를 복용한 후부터 전반적으로 몸이 따뜻해졌다. 11. 쥐내림. 언제부터인가 나는 기지개를 펴거나 다리 쪽에 힘을 줄 때 허벅지나 장단지에서 쥐내림 현상이 자주 일어났다. 한동안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서 애를 먹었는데 불로유를 먹고 나서부터 이 현상이 없어졌다. 12. 졸음과 만성피로. 나의 수면 시간은 평균 3이지 5시간이다. 만성피로 때문에 운전하기가 겁이 날 정도로 꾸벅꾸벅 졸기 일수다. 그런데 불로유를 먹은 지 1년이 지난 지금은 졸음과 만성피로가 현저히 줄었다. 13. 좌골신경통. 좌골신경통이란 허리와 엉치 주변으로부터 다리까지 뻗어있는 좌골신경을 쿡쿡 쑤시거나 찌르는 증상을 말한다.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통증이 심했는데 불로유로 인해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14. 얼굴주름살. 허경영의 불로유가 내 몸에서 여러가지 양리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보고 나는 묘한 심리가 발동했다. 에라, 얼굴에도 한번 발라보자는 것이었다. 역시 피부가 뽀송뽀송해지고 주름살이 많이 펴졌다. 15. 경동맥경화증. 병원 검사 결과 오른쪽 목덜미 동맥혈관에 1.6mm의 경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늘 목덜미가 뻐근하고 목고개를 돌리기가 힘들었다. 허경영 불로유를 먹은 뒤부터 목놀림이 좋아졌다. 16. 대장용종. 나는 메디칼 병원에서 2022년 3월 25일 수면내시경으로 용종을 제거했다. 큰 것만 제거했으므로 잔잔한 것은 내년에 다시 확인될 것이다. 이제 불로유를 먹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 기대된다. 17. 신낭종 콩팥. 콩팥은 우리 몸에서 피를 걸러주는 중요한 장기이다. 검사 결과 나의 경우 오른쪽 심장에 11.8mm의 낭종이 발견되었다. 당장의 통증은 없는데 허경영의 불로유 복용 이후의 결과가 궁금하다. 18. 담낭종 쓸개. 초음파로 진단한 결과 나의 오른쪽 담낭에서 3.2mm의 낭종이 발견되었다. 12개월 후 추적 검사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다. 허경영의 불로유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 몸은 종합병원이었다. 허경영의 불로유를 복용하고 나서부터 18가지 병 중 15가지가 효과를 보고 있다. 나머지 3개는 다음번 종합검진을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신기한 일이다. 나는 특별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없다. 그런다고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것도 아니다. 건강보조식품도 사는 것은 잘 사지만 먹는 것은 영 게으르다. 1년 동안 꾸준히 먹은 것은 허경영의 불로유 뿐이다. 그러므로 내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허경영의 불로유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내 몸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내 몸에서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확실하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과학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과학의 세계다.
나는 그 초과학의 세계를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기적이라 말해야 옳지 않을까? 21세기 과학시대의 초과학의 세계를 나는 목도하고 있다. 만약에 허경영의 불로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이라면 KBS, MBC 등의 고발 프로에서 혹세무민한다고 이미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신문 방송들이 모두 조용하다. 허경영의 불로유가 문제가 없다는 증거다. 그간 내가 1년 동안 불로유를 먹으면서 경험해본 바로는 불로유가 절대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1년짜리 불로유를 먹고 있는데 앞으로 2년, 5년, 10년 된 불로유를 먹는다면 어떤 효능이 나타날지 궁금하다. 생각건대 불로유의 약효는 오래된 것일수록 좋을 것이다. 오래된 것일수록 몸 안의 병소를 체계적으로 치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불로유 체험기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나의 불로유를 먹고 췌장암 사기로 죽음 직전에서 살아난 내 친구 얘기나 내 아내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효과를 본 하지정맥류 얘기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의 불로유 경험들도 참고가 될 것이다. 머리 좋은 독자들이여, 허경영을 부정하는 안티들이여, 허경영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여,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식품도 허경영의 불로유만큼 국민 건강을 챙겨주는 식품은 없을 것이다. 나는 우유가 체질적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라 우유를 못 먹는다고 말하지 말라. 불로유는 일반 우유와 다르다. 우유에 저항성이 있는 사람도 불로유는 걱정 없다. 불로유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식품이기 때문이다. 불로유는 인류 건강의 필수 식품이다. 앞으로 다가올 방사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마다 불로유를 음용하는 것이며 가정마다 불로유를 비치해 놓는 것이다. 불로유는 방사능의 특효약이기 때문이다. 불로유는 2023년 봄 한국의 식약처가 인정한 여러 곳의 검사시험 성적서에서 안정성이 검증되었다. 또 이번 9월 건국대학교에서 나온 불로유에 대한 실험보고서에는 불로유의 장기보관 가능성이 검증되었다. 이번 건국대학교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한 여러 시료 중에는 7개월이 넘은 우유 샘플도 있었다. 그런데도 식중독균이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없었고 영양소 파괴도 없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이번 건국대학교의 불로유 실험은 권위 있는 교수들과 박사들이 참여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제 불로유는 미국, 일본 등의 대학에서 나오는 논문들과 함께 세계화될 것이다. 천천세 불로유, 만만세 허경영. 불로유에 대한 승리의 함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제 불로유, 불로수, 불로빵, 불로햄, 불로소세지 등의 이름이 붙은 불로 시리즈는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다. 허경영과 하늘공의 주가는 폭등하고 허경영의 국민배당금 150만원과 부채 탕감용 1억원 지급은 현실화될 것이다. 이제는 국가의 도움 없이도 허경영 개인의 불로 시리즈 로열티 대금으로 국민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다. 가자 허경영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2023년 10월 5일 북향 99배 헛고 등장하지 않는다. 불로유라는 말은 인류 최고의 과학자 허경영에 의해 창작된 말이다. 우선 불로라는 말은 늙지 않는다 혹은 썩지 않는다는 뜻의 말이다. 2023년 10월은 허경영이 불로유를 먹으라고 선언한 지 1주년이 되는 달이다. 그간 허경영 지지자들은 우유 사재기와 불로유 실험에 심혈을 기울였다. 필자도 이에 따라 불로유 100박스 1200개를 사무실에 사놓았다. 처음 사무실에 서울우유 한 트럭을 싣고 와서 쟁여놓자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군거렸다. 정신병원에 가봐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비아냥대었다. 이에 불로유 선언 1주년을 맞아 나의 불로유 체험담을 정리하여 본다. 그간 나는 허경영의 불로유를 주변에 많이 퍼뜨렸다. 먼저 췌장암 사기 환자를 살려놓았고 하지정맥류로 고통받는 여러 사람들을 정상으로 돌려놓았다. 또 각종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질병도 치유시켰다. 개인적으로는 나의 지병 18가지를 고치거나 상태를 좋게 만들었다. 사실 2022년 나의 건강검진표에 나타난 결과표는 종합병원 수준이었다. 노동량이 많은 탓도 있겠지만 잘못된 식생활 습관도 문제였다. 음식을 급하게 먹는다든지 혹은 폭식을 하는 습관이다. 무엇보다 수면 부족은 더 큰 일이었던 것 같다. 나의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이다. 평균 수면 시간이 부족하니 늘 머리가 개운치 않았다. 개인 욕심이겠지만 나는 잠으로 시간을 좀 쓰고 나면 왠지 미안한 생각이 든다. 인생을 낭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다. 기업가 김우중 선생이 말한 대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이 이해가 간다. 종합병원 수준인 내 건강상태표를 다시 점검해본다.
2022년 3월 25일 한국건강관리협회 마산메디칼 센터에서 나온 검진 결과서에 의하면 내 몸의 문제점은 너무 많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니 모두 18가지나 된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내 몸의 상태가 허경영의 불로유를 먹기 전과 먹은 후를 비교해보기 위해서다. 결론부터 말하면 허경영의 불로유를 먹고 난 뒤부터 내 건강에는 획기적 변화가 있었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약이 아니고 단지 하나의 식품이다. 그런데도 불로유를 먹기 전과 먹은 후의 결과에는 완전한 차등이 있다. 불로유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작용했길래 내 몸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불로유가 암흑에너지를 발산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 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 만약에 허경영의 불로유가 썩지 않는다면 그 우유는 불로식품이 맞을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양리 효과도 엄청날 것이다. 지금부터 나는 내가 허경영의 불로유를 먹어본 것을 임상적으로 말해보고자 한다. 내가 불로유를 1년 복용해본 바로는 허경영의 불로유에는 우유 이상의 특별한 양리작용이 있고 특수한 비밀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백문불여일언이라고나 할까? 100번 듣는 것보다 실제 한번 경험해보는 것이 낫다. 이제 허경영의 불로유가 종합병원 수준인 내 몸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자. 무려 18가지의 변화가 있었다. 1. 역류성 식도염. 식도염은 괴로운 질병이다. 먹은 것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탈이 난다. 밥 먹고 물을 조금만 잘 못 마셔도 트림이 나오고 신물이 올라온다. 불로유를 먹자마자 이 현상이 없어졌다. 놀라운 일이다. 2. 위염과 위통. 의사 선생님이 내시경으로 보여주는 내 위장의 모습은 홍반점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또 위염에는 늘 위통이 따른다. 새벽의 위통은 고통스럽다. 불로유를 먹은 후부터 즉각 이 증상이 없어졌다. 3. 전립선비대증. 전립선비대증은 50대 후반부터의 남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다. 소변이 마렵기 시작하면 즉시 소변을 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줌을 참기 어렵다. 허경영의 불로유 덕으로 많이 완화되었다. 4. 고혈압. 나는 평소에 머리가 띵하거나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메디칼 센터에서 검사한 결과 고혈압이었다. 허경영의 불로유를 복용하고 난 뒤부터 그런 홍조 현상이 없어지고 머리가 가볍다. 5. 당뇨. 나는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아왔다. 식전 혈당 수치가 200 근처였는데 요즘에는 110 근처까지 떨어졌다. 꾸준한 식이요법과 허경영의 불로유 덕분이다. 이제는 당뇨약을 끊었다. 그런데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 6. 치질. 항문 안으로 나는 치질을 암치질이라 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암치질을 알아왔다. 대변을 보고 나면 늘 대변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그런데 허경영의 불로유를 먹기 시작하자 피가 멎었다. 참 희한한 일이다. 7. 무좀. 나는 무좀으로 무던히도 고생했다. 발냄새도 심했다.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이 쓰는 약까지 먹고 바르고 해봤으나 그때뿐이었다. 그런데 허경영의 불로유를 먹고 바르고 난 뒤부터 80% 정도 치유되었다. 8. 피부 습진. 나는 해마다 봄과 가을만 되면 손발 껍질이 흉하게 벗겨지는 습진 때문에 고통을 당해왔다. 남 앞에 손발을 내놓지 못할 정도였다. 그런데 허경영의 불로유 복용한 이후 100% 나아버렸다. 9. 비누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를 앓는 사람은 덜어보았다. 그런데 나처럼 비누 알레르기를 앓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나는 목욕탕에서 늘 비누 없는 목욕을 해왔다. 그런데 불로유 복용 후 100% 나아버렸다. 10. 수족냉증. 수족냉증이란 손발의 시림을 말한다. 손발의 말초에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는 수족냉증 때문에 겨울을 좋아하지 않았다. 불로유를 복용한 후부터 전반적으로 몸이 따뜻해졌다. 11. 쥐내림. 언제부터인가 나는 기지개를 펴거나 다리 쪽에 힘을 줄 때 허벅지나 장단지에서 쥐내림 현상이 자주 일어났다. 한동안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서 애를 먹었는데 불로유를 먹고 나서부터 이 현상이 없어졌다. 12. 졸음과 만성피로. 나의 수면 시간은 평균 산의지 5시간이다. 만성피로 때문에 운전하기가 겁이 날 정도로 꾸벅꾸벅 졸기 일수다. 그런데 불로유를 먹은 지 1년이 지난 지금은 졸음과 만성피로가 현저히 줄었다. 13. 좌골신경통. 좌골신경통이란 허리와 엉치 주변으로부터 다리까지 뻗어있는 좌골신경을 쿡쿡 쑤시거나 찌르는 증상을 말한다.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통증이 심했는데 불로유로 인해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14. 얼굴 주름살. 허경영의 불로유가 내 몸에서 여러가지 양리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보고 나는 묘한 심리가 발동했다. 에라, 얼굴에도 한번 발라보자는 것이었다. 역시 피부가 뽀송뽀송해지고 주름살이 많이 펴졌다.
15. 경동맥경화증. 병원 검사 결과 오른쪽 목덜미 동맥혈관에 1.6mm의 경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늘 목덜미가 뻐근하고 목고개를 돌리기가 힘들었다. 허경영 불로유를 먹은 뒤부터 목놀림이 좋아졌다. 16. 대장용종. 나는 메디칼 병원에서 2022년 3월 25일 수면내시경으로 용종을 제거했다. 큰 것만 제거했으므로 잔잔한 것은 내년에 다시 확인될 것이다. 이제 불로유를 먹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 기대된다. 17. 신낭종 콩팥. 콩팥은 우리 몸에서 피를 걸러주는 중요한 장기이다. 검사 결과 나의 경우 오른쪽 신장에 11.8mm의 낭종이 발견되었다. 당장의 통증은 없는데 허경영의 불로유 복용 이후의 결과가 궁금하다. 18. 담낭종 쓸개. 초음파로 진단한 결과 나의 오른쪽 담낭에서 3.2mm의 낭종이 발견되었다. 12개월 후 추적 검사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다. 허경영의 불로유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 몸은 종합병원이었다. 허경영의 불로유를 복용하고 나서부터 18가지 병 중 15가지가 효과를 보고 있다. 나머지 3개는 다음번 종합검진을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신기한 일이다. 나는 특별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없다. 그런다고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것도 아니다. 건강보조식품도 사는 것은 잘 사지만 먹는 것은 영 게으르다. 1년 동안 꾸준히 먹은 것은 허경영의 불로유 뿐이다. 그러므로 내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허경영의 불로유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내 몸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내 몸에서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확실하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과학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과학의 세계다. 나는 그 초과학의 세계를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기적이라 말해야 옳지 않을까? 21세기 과학시대의 초과학의 세계를 나는 목도하고 있다. 만약에 허경영의 불로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이라면 KBS, MBC 등의 고발 프로에서 혹세무민 한다고 이미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신문 방송들이 모두 조용하다. 허경영의 불로유가 문제가 없다는 증거다. 그간 내가 1년 동안 불로유를 먹으면서 경험해본 바로는 불로유가 절대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1년짜리 불로유를 먹고 있는데 앞으로 2년, 5년, 10년 된 불로유를 먹는다면 어떤 효능이 나타날지 궁금하다. 생각건대 불로유의 약효는 오래된 것일수록 좋을 것이다. 오래된 것일수록 몸 안의 병소를 체계적으로 치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불로유 체험기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나의 불로유를 먹고 췌장암 사기로 죽음 직전에서 살아난 내 친구 얘기나 내 아내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효과를 본 하지정맥류 얘기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의 불로유 경험들도 참고가 될 것이다. 머리 좋은 독자들이여, 허경영을 부정하는 안티들이여, 허경영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여,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식품도 허경영의 불로유만큼 국민 건강을 챙겨주는 식품은 없을 것이다. 나는 우유가 체질적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라 우유를 못 먹는다고 말하지 말라. 불로유는 일반 우유와 다르다. 우유에 저항성이 있는 사람도 불로유는 걱정 없다. 불로유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식품이기 때문이다. 불로유는 인류 건강의 필수식품이다. 앞으로 다가올 방사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마다 불로유를 음용하는 것이며 가정마다 불로유를 비치해 놓는 것이다. 불로유는 방사능의 특효약이기 때문이다. 불로유는 2023년 봄 한국의 식약처가 인정한 여러 곳의 검사시험 성적서에서 안정성이 검증되었다. 또 이번 9월 건국대학교에서 나온 불로유에 대한 실험보고서에는 불로유의 장기보관 가능성이 검증되었다. 이번 건국대학교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한 여러 시료 중에는 7개월이 넘은 우유 샘플도 있었다. 그런데도 식중독 균이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없었고 영양소 파괴도 없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이번 건국대학교의 불로유 실험은 권위 있는 교수들과 박사들이 참여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제 불로유는 미국, 일본 등의 대학에서 나오는 논문들과 함께 세계화될 것이다. 천천세 불로유, 만만세 허경영. 불로유에 대한 승리의 함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제 불로유, 불로수, 불로빵, 불로햄, 불로소세지 등의 이름이 붙은 불로 시리즈는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다. 허경영과 하늘공의 주가는 폭등하고 허경영의 국민배당금 150만원과 부채 탕감용 1억원 지급은 현실화될 것이다. 이제는 국가의 도움 없이도 허경영 개인의 불로 시리즈 로열티 대금으로 국민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다.
가자 허경영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2023년 10월 5일 부평 99대 헛고 등장하지 않는다. 불로유라는 말은 인류 최고의 과학자 허경영에 의해 창작된 말이다. 우선 불로라는 말은 늙지 않는다 혹은 썩지 않는다는 뜻의 말이다. 2023년 10월은 허경영이 불로유를 먹으라고 선언한 지 1주년이 되는 달이다. 그간 허경영 지지자들은 우유 사재기와 불로유 실험에 심혈을 기울였다. 필자도 이에 따라 불로유 100박스 1200개를 사무실에 사놓았다. 처음 사무실에 서울우유 한 트럭을 싣고 와서 쟁여놓자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군거렸다. 정신병원에 가봐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비아냥대었다. 이에 불로유 선언 1주년을 맞아 나의 불로유 체험담을 정리하여 본다. 그간 나는 허경영의 불로유를 주변에 많이 퍼뜨렸다. 먼저 췌장암 사기 환자를 살려놓았고 하지정맥류로 고통받는 여러 사람들을 정상으로 돌려놓았다. 또 각종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질병도 치유시켰다. 개인적으로는 나의 지병 18가지를 고치거나 상태를 좋게 만들었다. 사실 2022년 나의 건강검진표에 나타난 결과표는 종합병원 수준이었다. 노동량이 많은 탓도 있겠지만 잘못된 식생활 습관도 문제였다. 음식을 급하게 먹는다든지 혹은 폭식을 하는 습관이다. 무엇보다 수면 부족은 더 큰 일이었던 것 같다. 나의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이다. 평균 수면 시간이 부족하니 늘 머리가 개운치 않았다. 개인 욕심이겠지만 나는 잠으로 시간을 좀 쓰고 나면 왠지 미안한 생각이 든다. 인생을 낭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다. 기업가 김우중 선생이 말한 대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이 이해가 간다. 종합병원 수준인 내 건강상태표를 다시 점검해본다. 2022년 3월 25일 한국건강관리협회 마산메디칼센터에서 나온 검진 결과서에 의하면 내 몸의 문제점은 너무 많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니 모두 18가지나 된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내 몸의 상태가 허경영의 불로유를 먹기 전과 먹은 후를 비교해보기 위해서다. 결론부터 말하면 허경영의 불로유를 먹고 난 뒤부터 내 건강에는 획기적 변화가 있었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약이 아니고 단지 하나의 식품이다. 그런데도 불로유를 먹기 전과 먹은 후의 결과에는 완전한 차등이 있다. 불로유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작용했길래 내 몸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불로유가 암흑에너지를 발산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 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 만약에 허경영의 불로유가 썩지 않는다면 그 우유는 불로식품이 맞을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양리 효과도 엄청날 것이다. 지금부터 나는 내가 허경영의 불로유를 먹어본 것을 인상적으로 말해보고자 한다. 내가 불로유를 1년 복용해본 바로는 허경영의 불로유에는 우유 이상의 특별한 양리작용이 있고 특수한 비밀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백문불여일언이라고나 할까? 100번 듣는 것보다 실제 한번 경험해보는 것이 낫다. 이제 허경영의 불로유가 종합병원 수준인 내 몸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자. 무려 18가지의 변화가 있었다. 1. 역류성 식도염. 식도염은 괴로운 질병이다. 먹은 것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탈이 난다. 밥 먹고 물을 조금만 잘 못 마셔도 트림이 나오고 신물이 올라온다. 불로유를 먹자마자 이 현상이 없어졌다. 놀라운 일이다. 2. 위염과 위통. 의사 선생님이 내시경으로 보여주는 내 위장의 모습은 홍반점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또 위염에는 늘 위통이 따른다. 새벽의 위통은 고통스럽다. 불로유를 먹은 후부터 즉각 이 증상이 없어졌다. 3. 전립선비대증. 전립선비대증은 50대 후반부터의 남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다. 소변이 마렵기 시작하면 즉시 소변을 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줌을 참기 어렵다. 허경영의 불로유 덕으로 많이 완화되었다. 4. 고혈압. 나는 평소에 머리가 띵하거나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메디칼 센터에서 검사한 결과 고혈압이었다. 허경영의 불로유를 복용하고 난 뒤부터 그런 홍조 현상이 없어지고 머리가 가볍다. 5. 당뇨. 나는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아왔다. 식전 혈당 수치가 200 근처였는데 요즘에는 110 근처까지 떨어졌다. 꾸준한 식이요법과 허경영의 불로유 덕분이다. 이제는 당뇨약을 끊었다. 그런데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 6. 치질. 항문 안으로 나는 치질을 암치질이라 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암치질을 앓아왔다. 대변을 보고 나면 늘 대변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그런데 허경영의 불로유를 먹기 시작하자 피가 멎었다. 참 희한한 일이다. 7. 무좀. 나는 무좀으로 무더니도 고생했다. 발냄새도 심했다.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이 쓰는 약까지 먹고 바르고 해봤으나 그때뿐이었다.
그런데 허경영의 불로유를 먹고 바르고 난 뒤부터 80% 정도 치유되었다. 8. 피부 습진. 나는 해마다 봄과 가을만 되면 손발 껍질이 흉하게 벗겨지는 습진 때문에 고통을 당해왔다. 남 앞에 손발을 내놓지 못할 정도였다. 그런데 허경영의 불로유 복용한 이후 100% 나아버렸다. 9. 비누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를 앓는 사람은 덜어보았다. 그런데 나처럼 비누 알레르기를 앓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나는 목욕탕에서 늘 비누 없는 목욕을 해왔다. 그런데 불로유 복용 후 100% 나아버렸다. 10. 수족냉증. 수족냉증이란 손발의 시림을 말한다. 손발의 말초에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는 수족냉증 때문에 겨울을 좋아하지 않았다. 불로유를 복용한 후부터 전반적으로 몸이 따뜻해졌다. 11. 쥐내림. 언제부터인가 나는 기지개를 펴거나 다리 쪽에 힘을 줄 때 허벅지나 장단지에서 쥐내림 현상이 자주 일어났다. 한동안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서 애를 먹었는데 불로유를 먹고 나서부터 이 현상이 없어졌다. 12. 졸음과 만성피로. 나의 수면 시간은 평균 산후지 5시간이다. 만성피로 때문에 운전하기가 겁이 날 정도로 꾸벅꾸벅 졸기 일수다. 그런데 불로유를 먹은 지 1년이 지난 지금은 졸음과 만성피로가 현저히 줄었다. 13. 좌골신경통. 좌골신경통이란 허리와 엉치 주변으로부터 다리까지 뻗어있는 좌골신경을 쿡쿡 쑤시거나 찌르는 증상을 말한다.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통증이 심했는데 불로유로 인해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14. 얼굴 주름살. 허경영의 불로유가 내 몸에서 여러가지 양리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보고 나는 묘한 심리가 발동했다. 에라 얼굴에도 한번 발라보자는 것이었다. 역시 피부가 뽀송뽀송해지고 주름살이 많이 펴졌다. 됐어. 15. 경동맥경화증. 병원 검사 결과 오른쪽 목덜미 동맥혈관에 1.6mm의 경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늘 목덜미가 뻐근하고 목고개를 돌리기가 힘들었다. 허경영 불로유를 먹은 뒤부터 목놀림이 좋아졌다. 16. 대장용종. 나는 메디칼 병원에서 2022년 3월 25일 순환내시경으로 용종을 제거했다. 큰 것만 제거했으므로 잔잔한 것은 내년에 다시 확인될 것이다. 이제 불로유를 먹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 기대된다. 17. 신낭종 콩팥. 콩팥은 우리 몸에서 피를 걸러주는 중요한 장기이다. 검사 결과 나의 경우 오른쪽 신장에 11.8mm의 낭종이 발견되었다. 당장의 통증은 없는데 허경영의 불로유 복용 이후의 결과가 궁금하다. 18. 담낭종 쓸개. 초음파로 진단한 결과 나의 오른쪽 담낭에서 3.2mm의 낭종이 발견되었다. 12개월 후 추적 검사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다. 허경영의 불로유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 몸은 종합병원이었다. 허경영의 불로유를 복용하고 나서부터 18가지 병 중 15가지가 효과를 보고 있다. 나머지 3개는 다음번 종합검진을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신기한 일이다. 나는 특별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없다. 그런다고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것도 아니다. 건강보조식품도 사는 것은 잘 사지만 먹는 것은 영 게으르다. 1년 동안 꾸준히 먹은 것은 허경영의 불로유 뿐이다. 그러므로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허경영의 불로유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내 몸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내 몸에서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확실하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과학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과학의 세계다. 나는 그 초과학의 세계를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기적이라 말해야 옳지 않을까? 21세기 과학시대의 초과학의 세계를 나는 목도하고 있다. 만약에 허경영의 불로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이라면 KBS, MBC 등의 고발 프로에서 혹세무민한다고 이미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신문 방송들이 모두 조용하다. 허경영의 불로유가 문제가 없다는 증거다. 그간 내가 1년 동안 불로유를 먹으면서 경험해본 바로는 불로유가 절대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1년짜리 불로유를 먹고 있는데 앞으로 2년, 5년, 10년 된 불로유를 먹는다면 어떤 효능이 나타날지 궁금하다. 생각건대 불로유의 약효는 오래된 것일수록 좋을 것이다. 오래된 것일수록 몸 안의 병소를 체계적으로 치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불로유 체험기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나의 불로유를 먹고 췌장암 사기로 죽음 직전에서 살아난 내 친구 얘기나 내 아내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효과를 본 하지정맥류 얘기나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의 불로유 경험들도 참고가 될 것이다. 머리 좋은 독자들이여, 허경영을 부정하는 안티들이여,
허경영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여,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식품도 허경영의 불로유만큼 국민 건강을 챙겨주는 식품은 없을 것이다. 나는 우유가 체질적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라 우유를 못 먹는다고 말하지 말라. 불로유는 일반 우유와 다르다. 우유에 저항성이 있는 사람도 불로유는 걱정 없다. 불로유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식품이기 때문이다. 불로유는 인류 건강의 필수식품이다. 앞으로 다가올 방사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마다 불로유를 응용하는 것이며 가정마다 불로유를 비치해 놓는 것이다. 불로유는 방사능의 특효약이기 때문이다.